자,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9%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보실 때에는 이 노란색 추세선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 두산로보틱스 영상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다시 한번 그어드리는 이 노란색 추세선이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속상한 하락이 나와 버렸고, 이렇게 속상한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이 주식이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 빠지면 얼마나 빠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때쯤이었죠. 네, 이때쯤에 두산로보틱스가 정말 속상하지만 이 구간까지 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단기간의 수익을 좀 노리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속상하지만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이때 또 거듭드렸고, 또 비중이 높고 매입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 구간까지 밀릴 거라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아니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어찌 그렇게 또 빠진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 역시 그런 말을 드리는 건 쉽지가 않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드린 방송할 수가 없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어쨌든 예상대로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 이탈하면 안 되냐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돼야 돼요. 두산로보틱스가 과거에 그렸었던 상승 추세, 결국 이 하락 추세를 전환하면서 과거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맞고 떨어져야 됐어야 됐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조용히 주가가 올라오더니 맞고 떨어질 구간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맞고 떨어지질 않고 여기서 돌파가 나옵니다. 확연히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도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해서 제가 심도 깊게 좀 분석해드렸던 바가 있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 주가가 이렇게 밀려버린 건데, 자 보이시죠? 밀려서 안 되는 가격을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 하락이 나오죠. 그럼 이 노란색 추세선 밀리면 안 되는 가격인데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추세선이 무조건 지켜질 거라고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땐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무작정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속상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노란색 추세선이 방어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우선 그 첫 단추가 오늘 나온 거예요. 사실 오늘 뭐 시장이 좋아서 그저 9%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좋은 와중 속에서 지켜져야만 하고 반등이 나와줘야만 하는 그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정말 이 주식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못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런 반등 안 나와요. 정말로요. 애석하지만 오늘 거의 다 뭐 올라가는 장이죠. 대다수가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지만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 애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기술적 반등조차도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관점으로 먼저, 아시겠죠? 다음 주도 이걸 좀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논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영상 더 진행을 해볼 건데, 영상 좋아요 버튼 늘 잊지 마시고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만큼 더 좋은 분석으로, 더 좋은 예측으로 여러분께 다 돌려드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일단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 그동안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개잡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시장에는 항상 이제 호재와 악재가 둘 다 공존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호재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맞나요? 자, 악재라고 한다면 뭐 굳이 꼽자면 한 가지는 있죠. 모든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시장이 코에 거면 코걸이, 귀에 거면 귀걸이,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이유가 아닌 게, 호재가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모라는 구간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에서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녀석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산로보틱스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흐름 하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둘러싼, 로봇을 둘러싼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다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뒤흔듭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와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이슈로 이렇다 할 급등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본격화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쯤 본격화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봐요. 코앞에 다가왔다. 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보냐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연설을 했고 그 연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또 이 방송에서 언급드리긴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제 중국과는 대대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해 보겠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고 중국이란 나라도 그렇고 정말 이 경제 대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로봇을 놓고도 충돌을 벌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나오겠어요. 맞나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원엑시아를 인수하여 북미 시장을 진출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주가가 지금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북미 시장에서 원엑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이번에 발표가 나왔죠. 2분기 발표가 나왔고 그 2분기 발표를 봤더니 그동안에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주지 못했었던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단순한 분기 최대 매출이 아니죠. 원엑시아를 인수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증명했던 분기 최대 매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무리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적자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라는 것은요, 회사가 지금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제 회사가 앞으로 매출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크나큰 매출을 내기 위해서 여러 투자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지출이 많아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성장주가 주가가 올라가는 조건은 뭘까요? 먼 미래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큰 매출을 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들이 성장하는 스토리가 보이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로보틱스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전략적 선택이 지금 거론하는 이제 원엑시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원엑시아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서의 고객사 확보를 하고 매출이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번 분기 최대 매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미중 패권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로봇을 놓고서 다투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분명히 자본은 또 움직일 것이고 이슈는 만들어질 텐데, 두산로보틱스가 그 안에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을까요? 속상한 하락이 나온 것도 맞지만, 분명히 속상한 하락이 나온 것은 맞지만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뭔가 보여줄 수 없어서 이런 하락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정말 속상한 것은 이 두산로보틱스가 과거에 그렸던 상승과 하락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쌓여져 있는 매물대가 정말 많거든요. 이 매물대. 그리고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들어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물려 있었는데 그런 주식이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켜볼까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 매도라는 걸 선택하기 마련이죠. 매도 안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맞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강력한 매도를 쏟아내는 구간을, 이런 가격을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돌리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좋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물량을 비싸게 받아내는 매수세, 즉 돈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반증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차익을 분명히 실현했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큰 하락을 그리면서 특히나 중요했던 이 지금 그어드린 이 노란색 추세선, 이 구간을 좀 이탈을 하면서 강력한 어떤 대규모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는 물량을 여전히 많이 들고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요. 이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여전히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 대금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만약 꾸준하게 팔고 있고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연쇄적인 롱바디 음봉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기술적 반등조차도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테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저는 매물을 상당히 많이 소화를 했다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담은 매입 평단가보다 더 저렴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그대로 이 안에서 지금 물량을 담아가는 세력들이 있다면 슬슬 본인들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담았던 가격보다 주가는 크게 내려와 있고 힘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개미들은 많은 상황이고 하루하루 이제 나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매집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좀 체크를 또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한번 좀 신호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때, 그죠? 자, 이 신호탄에 한번 나왔던 상황인지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동일한 가격에서 또다시 신호탄이 터진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11선, 21선 이건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호가창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걸려있는 매도 주문이 지금 14,000주간에 걸려있는데 호가창이 굉장히 가벼운 터라 사실 여기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은 이 물량들 다 잡아 먹으면서 주가를 얼마든지 추가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흐름일 테니 이 구간에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 반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이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난번 캔들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윗꼬리 구간이 일단은 1차적인 저항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곧바로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올라가다 또 힘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간에 좀 도달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올리다가 말았던 자리니까 이 구간에 또 바로 올려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당분간은 이 양봉 캔들이 한번 또 등장해주는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언제 추가 매수를 또 해볼까 라는 것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또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속상한 하락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어찌 이걸 쉽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는 것 자체는 당연히 쉽지 않으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산로보틱스가 과연 이 하락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없냐라는 겁니다. 나올 수 없을까요, 여러분? 현대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현대차 공급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광진그룹을 통해서 더 많은 완성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점 더 확대해 갈 테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업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네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맹신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께 중요한 거죠. 외국계 증권사 코스피 시나리오, 그리고 미국의 로봇 정책 현황, 미국 증시 일정과 더불어서 엔비디아 협업 제품 출시 예정 시나리오, 그리고 M&A 시나리오, 현대차그룹 협동 로봇에 대한 시나리오. 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차게 정리한 자료가 있고 영상 보신 분들은 무료로 모두 공유를 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화면 속의 번호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종목명을 남기면 확인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만 하시면 드리는 무료 자료이고요. 준비한 자료들 가져가셔서 이 주가를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매입 평단가가 높아 정말로 올라올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심정이 분명히 드실 수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올 건 알았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될 건 알았을까요? 모든 건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두산로보틱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여 앞으로 주가가 뭐 50만원, 100만원 가지 말란 법 있습니까? 맞나요? 로봇은 참 이게 대단한 게, 로봇은 잠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저 엔비디아와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정말 큰 상승이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은 굉장히 속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두산로보틱스가 기존보다 더 큰 재료들이 나올 것,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떨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좋은 기회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내용들을 드릴 때 하나씩 꼭 받아 가져가지고 지금 이런 시점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속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을 남기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